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도중에 말이죠. 잘못 타치를 해가지고 이 방송이 중지가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처음서부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방송 보실 때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연말까지 100만을 목표로 해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만만 더 모시면은 제가 100만의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말이죠. 제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CBS 노컷뉴스가 알렌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평산 책방이 열린 지 지난 26일 날 열렸으니까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요 현장 취재를 밀접하게 했고 최근에 말이죠. 이 평산 책방에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리고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SNS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데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요. 그 관련 또 SNS는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참 이거 이상하죠. 예, 그리고요. 이 평산 책방 사자성어가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국대학에 있는 서민 교수가 이 문재인을 갖다가 이 비판하는 이 칼럼을 실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워싱턴 선언이 이제 우리 외교 안보를 갖다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할 수 있는 그다음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을 실행성을 굉장히 높인 그런 합리적인 그리고 굉장히 이 중요한 합의다. 이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잘 지키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가차없이 서민 교수가 비판하고 있어요. 아주 칼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월간 조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동훈 장관 하면은 좀 까칠한 그런 인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제대로 닦아 세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까칠하지가 않다. 이거를 갖다가요. 이 법무부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 한동훈 장관의 이 마음 상당히 정도 많고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월간 조선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 기사 내용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오병찬님하고요, 박창세님이 나와 계시네요. 갑자기 화면이, 제가 방송을 하다가 말이죠. 제가 이 마우스 클릭을 잘못했어요. 그 바람에 방송이 끊겼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 변함없는 많은 이 성원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은숙방님, 박은숙님이네요. 예, 한동훈 장관님 화이팅. 그리고 오병찬님은 대전이시라고 하는데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여튼 제가요 이 무슨 유튜브 방송사 사정이 아니고 제가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방송이 끊겼어요.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맨 먼저 CBS 노컷뉴스 안인수님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핸핑크 웨이빙. 예, 고맙습니다. 한현님도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노컷뉴스 합의는 약간의 좀 진보 성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1주년 상당히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좀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3일부터 5월 3일에서 5월 5일까지 조사해봤더니 긍정평가가 37.4가 나오고요. 부정평가는 59.2가 나왔습니다. 자, 긍정평가 원인은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다. 34.7이고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잘하고 있다. 이게 27.1. 대북 정책이 마음에 든다. 13.3. 그리고 국민소통도 잘하고 있다. 이게 6.3이고요. 부정평가 요인은 외교가 또 여전히 높아요. 38.2. 그 다음에 경제정책 16.3, 국민소통이 14.7.
그리고 반대 세력에 대한 협치와 포용력 이게 13.1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대부분 거의 다 요즘 흐름을 보면은요. 이 외교 문제가 긍정평가 요인도 되고 부정평가 요인도 돼요.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 바로 문재인이가 이 외교안보 정책을 갖다가 국민을 갖다가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오로지 그러니까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를 중점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요. 친중, 친북, 친너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진보 일색의 정책으로 나가다 보니까 국민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예, 좋아하는 층과 반대하는 층이. 자,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요, 중도층이 60.6%, 진보층이 89.7%, 보수층의 32.2%가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진보층 뭐 89.7, 이거는 뭐 충분히 뭐 짐작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려스러운 점은요. 중도층의 절반 이상인 60.6%,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무려 32.2%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챙겨야 할 이 정치적인 성향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6%가 지지를, 그리고 60세 이상은 46.9%, 그리고 TK 지역에서 53.2%가 긍정인데 비해서요. 불경 지에서는 54.9%가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역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63, 경기 인천은 58.2입니다. 자, 그리고요. 부정평가 비율이 높은 연령대를 보면은요. 20대가 69.1, 40대가 69.8, 50대가 62.4입니다. 그리고 30대 긍정평가는 43, 그리고 43이기 때문에 60세에 이어서 가장 높은 층이 30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 20대, 뭐 40대는 뭐 이건 뭐 빼도 박도 안 하는 이 요지부동의 거의 난공불락의 40대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인데요. 나머지 연령층에서의 이 부정 요인은 하여튼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요. 남성 평가가 좀 높아요. 39.5. 그리고 여성은 3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는요. 우리 국민의힘하고 거의 뭐 10% 차이가 나는데요. 민주당이 45.6이고 국민의힘이 36.5다. 그리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51.8, 찬성이 37.8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CBS, 그 다음에 알렌서치의 이 성향으로 볼 때 간호법을 거부하라 하는 거, 거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자, 그래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여론조사를 볼 필요도 없이 오로지 이 의료 전반, 그러면 간호사들을 포함한 의료 전반의 영역에서 본다면 간호법은 거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요.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요. 조건부로 간호법을 제의를 요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문재인의 책방과 관련한 보도 내용인데요. 지금 이 평산 책방 여기에서 공식적인 SNS를 통해서 공식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이 몇 가지 최근에 의혹이 제기된 거 있어요. 앞치마를 고가에 판매한다. 그 다음에는요. 손님이 너무나 많아서 이 화장실을 지어달라. 그리고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이 건설을 해달라. 이렇게 올라온 바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평산 책방 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특히 이제 앞치마 고가에 판매한다는 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과 화장실 부족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달라. 행정당국이. 예,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요. 일주일간 5,500여 권의 책을 팔아서 이 수익이 생겼으면 책방 환경을 개선하는 데부터 쓰는 것이 상식적이 아니냐. 각종 언론에서 평상 책방 관계자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현재 이 글귀는 페북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평산 책방 공식 SNS 페북에 올라온 지난 3일자
글을 보면요. 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약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책방을 찾아주셨고 5,582권의 책이 많이 판매됐다. 책방 수익금은 전액 재단법인 평산책방이 기속되고 향후 진행될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페이스북은요, 게시물을 수정하면 수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정 내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이 쓴 글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슬그머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 현 그 집권할 때도요, 우리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항상 거짓말했잖아요. 예, 특히 경제 시스템 관해서 가짜 통계 자료 가지고 그것도 또 A4 용지 읽으면서 거짓말해서 논란을 많이 야기했는데 오늘 또 예, 지금 이러한 예, 페북의 글 수정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행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핑계로 해가지고 주차장과 화장실 행정기관 당국한테 해달라 해결해달라 요청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앞치마 고가 판매된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다.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SNS 입장문을 보면은요, 평산책방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 이 앞치마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서 이 판매 요청이 많아서 이 앞치마 제작 업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평산 책방이에요. 야, 이게 오늘만 보니까 오늘 주간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일요일 날 2,500명이 지금 방문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책이 판매되고 있다. 야, 이거 참 이게 좌파들의 이 결집력이요. 이렇게 세요. 자, 그래서 뭐 책방 구조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서부터 손님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손님이 많다 보니까요. 일각에서는 좋아하지만 평상 주민들은 이게 공기도 맑고 조용했는데 차들도 많이 오고 또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소란스럽고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예. 자, 그래서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평산 책방 재단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그 평산 주민들이 겪는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외교왕 문재인의 북한 사랑기 이런 제목으로요, 서민 교수가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격주로 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로 그건 뭡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은 이제 북한 사랑이잖아요. 문재인의 북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북 좌파적 사랑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북한 사랑입니다. 어떤 북한 사랑의 최정점의 선물로 북한을 사랑하니까 주려고 했냐면 종전선언을 주려고 했어요. 문재인이가. 그래서 해외에서 종전선언을 셀링까지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망신을 당하면서 결국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선물을 북한한테 주는데 실패했어요. 왜? 미국이 이거 줘야 되는데 미국이 꼼짝 안 하고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망신을 당했는데 그 망신 당하기 이전의 과정에서 또 한 번 어디서 망신을 당했느냐? 지금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이 친서가 전량 공개되지 않습니까? 친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이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얼마나 이 배척하려고 했던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배척하는 이 절정은 뭐냐? 판문점에서 회동할 때 바로 따돌린, 즉 배제한 그 친서에 나온 대로 배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계속 문재인은 김정은을 짝사랑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외교왕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엉뚱한 일만 하니까 외교왕이라고 하는 비아냥적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예, 비아냥적. 그러니까 자기가 김정은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려고 외교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이거죠. 제재 완화서부터 시작해갖고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통하지 않았잖아요. 걷어낸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아냥적으로 외교왕이라는 수식을 붙여서 제목하여 외교왕 문재인의 북한 사랑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쭉 칼럼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소개해 드렸으면 하는데 그래도 뭐 시간을 또 너무나 많이 뺏을 수는 없어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요. 그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문재인이가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하면 통역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뻔한 얘기만 하니까. 어떤 뻔한 얘기를 하느냐? 중재자 역할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 중재자 역할 되지도 않는 중재자 역할. 그래서 운전단어를 계속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하는 얘기는 통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중재자는 중재자는 운전자는 운전자론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치 한국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제는요, 이 중재하는 입장은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중재자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 한미 관계를 긴밀하게 공조해서 북한의 이 비핵화를 끌어내겠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는데 이거 트럼프한테는요 전혀 뭐라고 그럴까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남은 일은요 트럼프에게 딱 당한 수모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이러한 문재인의 잘못된 외교 참사다. 왜냐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외교마저도 외교 참사라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의 외교 참사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왜 그러냐?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할 때 핵실험 같은 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자로는 처음서부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겁니다. 문통의 한결같은 짝사랑에 대해서 북한은 왜 대화 파트너로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 4월 1일부터 2019년도 8월 5일까지 김정은하고 트럼프 간의 오간친에서 27통을 분석해 보면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문통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심지어 배대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운전단원이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예컨대 2018년도 9월 21일 날 김정은이가 보낸 트럼프와 편지를 보면은요,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게 아닌 각하와 제가 직접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지금 우리의 문제들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과도한 관심이 불필요하다. 더 어이없는 건 김정은이가 이 편지를 보낸 날짜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다 이거예요. 불과 사흘 전에 이게 21일 날 보냈는데 18일 날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이렇게 문재인하고는 논의하지 마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가지고 놀았냐, 배제하려고 했냐, 단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의 영향력이 언제 생겼느냐? 바로 이 19년도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그렇게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원했지만 결국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따돌려가지고 너는 자유의 집에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둘이서만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미북 정상회담만 열리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으로 빈다면 이거야말로 외교 참사가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 외교 참사란 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왔느냐? 언론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민노총이 장악하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나왔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또 1년 뒤에 출간된 존 볼튼의 회고록에도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 회동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수차례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재인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가서 결정하자면서 동행을 요구해서 결국은 관철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짝사랑, 문재인의 북한에 대한 짝사랑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장 큰 선물이 종전선언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종전선언이 되면 미군 철수를 김정은이가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한반도 적화꿈도 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선물은 문재인 문통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때마다 정상들한테 종전선언을 읍소했지만 전혀 통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종전선언을 셀링하려고 김정수이까지도 이태리에서 총리 부인 만났을 때 요청하기까지 했으니 이거 참 기이한 것 아니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누가 대통령이라고 몰아치는 민주당 좌파 참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게 지난 4월 27일인데 문통은 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느냐. 더 늦기 전에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 복원 진정해서 평화의 길로 나서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쟁하듯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불신과 반목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서민 교수는요. 문통님 지금 한반도가 불안하다고요? 그렇다면 그건 전적으로 북핵 때문이고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구라를 친 당신 탓도 있습니다. 아주 결론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이 월간 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한동훈 기자의 실제 내면의 세계, 인성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요, 이 법무부 유튜브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뭐냐? 지난 4월 20일 날이요. 법무연수원에서 구급 교정공무원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급 교정직 공무원한테 장관이 직접 와서 강연한 것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격의가 없다. 예, 격의가 없다. 예, 그래서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굉장히 강한 이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한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교정직 공직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국가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취임 초부터 이 교정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도소 방문도 이어가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4월 20일 날 구급 교정직 연수에서 직접 연수를 했는데 역대 법무장관 중에 구급 연수에 직접 참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교정직들하고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대화도 각자 이 개인적인 대화를 또 나누기도 하는 점들이 이 교도관들을 아주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들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요, 내가 청주에서 국민학교 나왔어요. 어느 교도관. 그리고 소망교도소는 내가 가봤는데, 좀 좋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베스트 컷을 위해 마지막으로 김치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젊은 교도관들과 교구 없이 사진 촬영까지 했던 점, 이런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